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 전반에는 하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전국의 땅값만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은 112주 연속 소폭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각종 개발 호재들이 땅값을 지속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 전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땅값 오름세가 나홀로 상승이라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토지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시 후 이슈 시그널 시간에서 이 토지와 관련된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부터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토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토지 개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목 변경, 그리고 형질 변경, 용도 변경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의 규제가 주택에 집중되면서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토지의 가치 상승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토지의 지목, 형질, 용도를 변경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지목이란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인데요.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총 28개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의 경우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전답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용도입니다. 만약 전답인 땅에 건축물을 지으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경사진 임야의 흙을 깎아내는 절토 작업을 통해 평지로 만들거나 웅덩이가 있는 전답을 흙으로 메워 넣는 성토를 통해 평지로 만드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용도 변경은 건축법에 의거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땅의 지목, 형질, 용도가 변경되면 토지의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목, 형질, 용도 변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상담 시간에 토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토지를 오래전에 매입했는데 가격이 안 오른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매도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자,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우리 영상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부분 자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자체는 일단 토지의 좀 상이한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 지역, 구역 그리고 지구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3가지에 있어서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사람으로 따지면요. 사람으로 따지면 지목 변경, 개명. 이름을 바꾸는 거죠. 개명. 자, 공부상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행위. 전답에서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행위. 이름을 사람으로 따지면 이름을 바꾸는 개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등으로 땅이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시키는 지목 변경이 있습니다. 자, 2번째로는 절토, 성토, 정지작업, 땅의 모양을 바꾸는 건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성형수술. 땅의 모양을 예쁘게 성형을 하는 부분 자체가 형질 변경. 자,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허가가 사전에 득해져야지 형질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용도 변경, 토지의 용도 변경, 토지의 지역, 지구, 그리고 구역에 대한 변경 부분 자체는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신분 변경, 신분 상승 이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토지의 용도 지역을 바꾸는 겁니다. 자,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이나 주거,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는 부분 자체를 용도 변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목 변경과 형질 변경은 토지 소유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 용도 변경도, 토지의 용도 변경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도 있지만 극히 소수 부분 자체고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부분 자체에 의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자, 가장 토지 가치의 상승 부분 자체는 용도 변경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복불복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목 변경과 형질 변경 부분 자체다가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자, 용도 지역 이 부분만 따진다 하더라도 뭐 여러 지금 지역 부분 자체에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자, 용도 지역을 보게 되면 자,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나뉩니다. 자, 도시 지역에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그리고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네 개로 나눠지고요. 자,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또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로 나누는 부분 세분화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7개의 지역으로 나뉘고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이 17%, 그리고 비도시 지역이 83%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목 제도가 28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전답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지목이고요. 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로 지목, 이 안에서 지목을 어떻게 상향시켜서 변경시켰을 때 가치에 대한 부분 자체, 상승 부분 자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꼭 한번 유념해 두시면서 토지 개발에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목과 형질에 대한 변경 자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목 변경, 개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람에 있어서는. 그리고 형질 변경은 토지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바꾸는 성형수술에 대한 부분 자체로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개발행위가 득하는 부분 자체의 토지라고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시키는 거로서 절토, 정지, 포장, 성토, 그리고 바닷가 같은 경우에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시켜서 형질 변경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뭐냐면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 행위
허가를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 산지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진행안을 먼저 득한 다음에 개발을 득한 다음에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고요. 형질 변경을 해서 토목공사 또는 부지 공사를 한 다음에 건축물을 신축 그리고 용도의 변경을 시킨 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 형질 변경도 가능하고 지목 변경까지도 이루어지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공작물 설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적치 행위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개발행위를 득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토지를 개발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에 토지의 가치 상승 부분 자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의 개발행위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발행위를 하다 보게 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건축,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것 적치, 분할 부분 자체가 있는데 기본적인 비용 자체가 들어가고요. 대표적으로 농지 같은 게 전납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지 전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산지보다는 농지 부분 자체가 좀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를 통한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준보전 산지와 보전 산지로 나뉘게 되고요. 자, 산지, 예전에 제가 한번 임야에 대해 있어서 어떤 개발 투자 부분 자체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준보전 산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내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준보전 산지로 들어가고요. 자,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나 공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보전 산지로서 대부분 개발을 할 때는 준보전 산지가 좀 더 수월한 부분 자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개발 절차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 그냥 토지를 매입해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겠지라고 하는 토지의 어떤 투자 방법은 구석기 시대의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토지의 매입 부분 자체를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개발을 시켜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될까라는 부분 자체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형질 변경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요. 형질 변경을 이루고 나서 지목 부분 자체가 변경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서는 농지나 산지 부분 자체의 매입 단계가 있겠죠. 매입 시에는 이 토지, 이 농지나 산지 부분 자체가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꼭 관공서에 알아보시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특히 산지 같은 경우에 경사도나 또 인목 축척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 그리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개발행위를 득하고 나서 기초 기반공사, 부지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부지공사 끝나고 나서 네 번째 단계로는 본인이 원하는 부분 자체 건축공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준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목 변경, 대지나 공장용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의 농지에서 산지, 임야에서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형질 변경을 통해 변경됨으로써 가치가 상승이 되죠.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공시지가가 개별 공시지가 자체가 폭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 자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 시세가 부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는 토지 개발 절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목과 형질 변경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용도 변경, 용도 지역에 대한 지역 부분 자체의 변경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용도 지역지 구역에 대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극히 작기 때문에
간접적인 부분 자체의 변경 부분 자체라 말씀드리겠고요. 대부분의 토지에 투자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오니까 역세권으로서의 어떤 토지 부분 자체가 향후 지금은 전답이고 임야지만 상업지로 변경될 것이다 라는 부분 자체가 이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자체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따져보시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모든 토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계법이라고 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토지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고요. 5년마다 토지의 도시계획 부분 자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토지의 어떤 쓰임 부분 자체가 달리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변동이 5년마다 대부분 일어난 부분 자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 지역, 구역 부분 자체의 변경 부분 자체 과연 쉽게 가능하냐? 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국가에 의한 변경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요즘에 개발 제한 구역, 자, 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용도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부분 자체 해제가 가능하냐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이 부분 자체는 전문가들 부분 자체도 굉장히 꼼꼼하게 또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제가 이슈를 다뤄보겠지만 좀 이 부분 자체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용도 변경에 있어서의 어떤 대표적으로 하나 이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농림지역에 있는 답입니다. 농림지역. 자,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상으로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 지금 그 명칭을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을 상대농지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 글자 그대로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만 져라라는 부분 자체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 부분 자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간단한 주택이나 농업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창고 등 건축이 일정 부분 자체에 가능합니다. 자, 근데 농업진흥구역 부분 자체가 변경이 돼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일단은 가치는 상승하고요. 땅의 용도의 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만 졌던 땅들 자체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서 건축이 일정 부분 가능한 땅으로 변경되고 아니면 아예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돼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 자체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가치 부분 자체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 부분 자체가 농업진흥구역 부분 자체 해제 요건 자체가 2016년도에 좀 나왔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에 따라서 3헥타르 이하에 남은 짜투리 지역 부분 자체에서 해제 기준 자체가 준용이 되고요. 자, 주변이 개발되고 있는 3헥타르 이하에 남은 농업진흥구역 토지 부분 자체도 해제 조건이 완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도시지역, 특히 녹지지역 내에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부분 자체도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요건 자체가 충족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 부분 자체가 중복된 지역 자체도 해제 요건 완화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에서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등등 창고용지인 토지 부분 자체도 해제 부분 자체의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토지 투자, 그냥 토지만을 사뒀다가 시간이 지난다고 하게 되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부분 자체로 접근하신다고 하게 되면 장기간 토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 자체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투자 방법보다는 토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개발을 한번 이용하시는 부분 자체가 우리 올바른 토지 투자의 전략이 아닌가, 핵심이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지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토지는 뭐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또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이 토지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토지 투자하시기 전에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목이라든지 형질, 용도 변경을 통해서 토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하락장인 주택시장 반등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주택시장 분석과 함께 매도 매수 타이밍 또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또 초저금리 시대 경제 불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미나는 4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미나는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지금 그 양천구 신정동구 신트리 1단지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네네. 네네, 거주하려고. 네. 근데 향후 그 전망 좀 문의드리고 싶어서서. 알겠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양천구 신정동의 네네. 아파트 매수를 하셨고 매입은 네네. 언제 하셨어요? 작년 네. 19년 11월 달에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네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거주 목적으로 매입하신 거죠? 네, 거주하려고 했는데. 네. 네네, 아직 이사는 이제 5월 달에 가거든요. 2월 달에 네네. 5월 달에 이사 가시고 네네, 다음 달에. 거주 목적으로 가신다. 네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네. 근데 이 양천구 지역의 목동, 신정동, 신월동 부분 자체는 목동 신시가지의 재건축 부분 자체의 향후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수혜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목동 신시가지 가지에 있어서의 어떤 재건축 부분 자체의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직접적인 개발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간접적인 주변의 간접적인 개발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 또 플러스해서 교통호재까지 간다고 하게 되면 금상첨화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정 내거리역에서 뭐 도보상으로 좀 거리는 되지만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고요, 아파트가. 네. 자, 도로를 하나 끼고 보게 되면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거주할 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10단지, 목동 신시가 10단지, 11단지, 12단지 아파트들이 지금 위치해 있죠. 네. 자, 보시는 대로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한 평수대인데 2배 정도,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가격대 부분 자체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 부분 자체는 일단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 수요 심리 부분 자체가 굉장히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도로 건너편 하나에 있지만 이쪽 앞쪽에 있는 목동, 즉 양천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목동의 신시가지 부분 자체, 재건축 부분 자체가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 여파 부분 자체가 신트리 부분 자체까지도 올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보게 되면 이 도면상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이 지역 가게 되게 되면 지금 한참 선거철이기 때문에 공약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공약 중에서 보게 되면 이 신트리 공원 앞에 목동에서 당산까지 들어가는 목동선 부분 자체의 역사가 계획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신정 내거리역 부분 자체를 이용하지만 향후
향후 지금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는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2022년에서 2027년도까지 완공한다는 부분 자체의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게 되면 역세권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부분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재건축에 의해서 가치 상승 부분 자체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 보유 전망은 좋다라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 정도 있다가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보시는 만약에 대로 보유하다가.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2년 차예요. 네. 자, 서울권 아파트 중에 제가 말씀드린 20년부터 30년 사이 부분 자체가 가장 어정쩡합니다. 어정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는 직접적인 개발 자체는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고요. 보시는 대로 건너편 쪽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그리고 2027년도까지 들어오는 목동선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지금 앞쪽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에 대한 재건축 진행 상황과, 그리고 이 앞에 들어오게 되는 목동선 신트리 공원역 부분 자체의 어떤 개통 즈음 자체, 향후 4, 5년 정도 부분 자체만 보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한 이득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네네. 부분 자체는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문의 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또 목동에 거주하기에도 괜찮잖아요. 편안하게 거주하시면서 주변 호재로 인한 가치 상승까지 누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은 4에서 5년 정도 후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궁금한 게 있거나 또 상담을 필요하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 거고요. 끝번호 0173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용인 처인구 포고급 3계리입니다. 506-5번지이고요. 172평 정도 되는 땅인데요. 평당 190만 원에 총 3.3억에 나왔습니다. 매수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토지 매수 문의입니다. 가격은 적당한 건지 또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토지에 있어서 용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용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번지수 그대로 쳤고요. 자, 지목은 현재 전입니다. 농지죠. 자, 569제곱미터 한 170평 되겠네요. 자, 도시지역 자연 녹지고요. 소로 3류 8m 도로에 접해 있는 요 토지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뭐 특이사항 부분 자체는 없는데요. 자, 중요한 건 지도 한번 볼까요? 어디 위치해 있는지. 자, 용인 지역의 에버랜드. 저희 애들이 좋아하는 에버랜드에서 위치해서 좀 일정 부분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 포구 읍사무소 읍내의 어떤 주거지 부분 자체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 토지에 있어서의 가치 부분 자체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의 지금 실질 모습입니다. 이 토지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보시면 가격을 좀 볼게요. 실거래가를. 자, 뒤쪽에 이 노란색 부분 자체를 경계해서 이 뒤쪽 부분 자체가 자연 녹지고요. 앞쪽이 지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제2종 자연 녹지. 자, 거래를 보시게 되면 19년도에 평당 130에서 250까지 거래되어 있는 거래 부분 자체가 보이고요. 앞쪽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 이 부분 자체는 도로 필지로 보이고 300만 원, 360만 원 지금 보시면 다가구 같은 경우는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만 본다고 하게 되면 300만 원 이상 부분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 자체고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3.3억 그러면은 평수로 나누게 되게 되면 한 200만 원 차 안 되죠. 한 1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지금 자연 녹지 가격 부분 자체로 간다고 하게 되면 평균가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 나오는 것 같고요. 단 지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190 정도 부분 자체라고 하게 되면 적정선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매매 협의하실 때 가격적인 부분 자체는 좀만 조절하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 지역 부분 자체가 특히 개발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가치 부분 자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정말 많으시잖아요. 계속해서 위기다 하니까 불안하거나 답답한 마음도 커지실 텐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오르는 부동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나에게 맞는 부동산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고요. 올바른 방향성 한번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문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더 좋겠죠.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 주제는 하락장인 주택시장 반등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주택시장 분석해 드리고요. 매도 매수 타이밍에 대한 도움, 또 세금적인 이야기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또 초저금리 시대 경제 불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투자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 다양한 정보 모두 얻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세미나는 4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예약이 필수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투자 정보는요, 토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토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토지에 관심도 생기고, 그럼 어떤 토지에 좀 접근을 해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정보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토지는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자, 어떤 토지인지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고 현재 건축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에서 나대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1호선 역곡역 도보 7분 거리, 제 걸음으로는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 역곡역 도보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나대지 상태로서 205.5제곱미터, 약 62평 정도가 됩니다. 주거지역 내에 있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로서 소로 3류, 폭 8m 미만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다세대라고 하죠. 다세대에 대한 건축 허가를 기득한 토지로서 토지 매입 후 바로 건축이, 신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4월 달에 감정평가가 한번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때 감정평가 금액이 6억 9,870만 원이었고요. 약 7억에서 조금 모자르고요. 현재 지금 부천시 괴안동 나대지 토지의 매매가는 8억 7천만 원에 만나보신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토지네요. 또 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주택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주택은 또 역세권 주택이 되는 거니까 그로 인한 또 수혜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곡역,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자, 본 토지의 특징, 위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뒤쪽으로 부천 괴안 공동택지지구, 그리고 서울의 구로 향동 공동택지지구를 통해서 광로, 넓은 6차선 도로를 진입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 지금 경기도권 부천과의 경계 지점 부분 자체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지금 여기까지는 6차선이고요. 역곡역까지 들어가는 부분 자체는 2차선입니다. 향후 역곡역까지 역세권 부분 자체가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도로의 폭넓이대로 넓어질 가능성 부분 자체가 충분히 있는 입지에 있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면적은 205.5제곱미터고요. 대지입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의 평당가, 감정평가 금액은 평당 340만 원. 총 금액은 7억이 조금 못 미치는 6억 9,870만 원의 감정평가가 된 토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2019년도 1월 1일, 아직 1월 20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9년도 1월 1일 날 공시지가를 보게 되게 되면 제곱미터당 194만 원, 보시는 대로 평당으로 환산하게 되면 641만 원 부분 자체가 되고요. 자, 2016년도 대비해서 4년 전 대비해서 거의 평당 공시지가가 9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오른 토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지의 위치 및 감정평가 유황표에 있어서 토지의 개별적인 부분 자체는 볼 텐데요. 자, 부천 양지초등학교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을 보시게 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해 있는 주거지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차량 출입 가능하고요. 바로 한 30m만 나오게 되면은 인근 버스 정장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도보 5분에서 7분 정도면은 1호선 역곡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장형 좀 긴 토지입니다. 토지로서 다세대 공동주택의 허가를 완료한 나대지고요. 남서쪽으로는 6m 도로, 북측으로는 3, 4m의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지의 특징 부분 자체까지 한번 쭉 가볼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가 지금 평당 640만 원, 거의 한 650만 원 부분 자체가 2019년도 1월 달에 지금 되어 있고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소로 3류 8m 미만의 도로에 접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가 완료된 토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는 대로 공동주택 다세대 부분 자체가 허가 부분 자체가 완료되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 도면 자체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3룸, 1층은 필로티 방식이고요. 3룸 부분 자체 2층부터 3룸 구조로 4세대, 3층까지.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구조와 그리고 투룸, 그리고 5층 부분 자체에 투룸 구조가 하나 더 들어감으로써 총 7세대 부분 자체로 설계가 나와 있고, 주차 대수도 1대1 주차로서 총 7대 부분 자체가 설치 부분 자체로 향후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주변 실거래가 부분 자체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본 토지 위치 주변에 최근 거래 부분 자체의 금액을 보게 되면, 자, 1,400만 원대부터 평당 1,400만 원부터 1,500만 원대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가 된 부분 자체가 나와 있고요. 본 토지에 있어서의 가치 부분 자체가 현 시점에서 이 정도의 가치 부분 자체가 충분히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지하철도 있고 바로 옆에 도로까지 있기 때문에 활용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 개발 후에는 계속해서 가치를 상승시켜줄 요인으로도 작용하겠죠. 또 공시지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공시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토지 어느 정도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가격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본 토지의 실제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18년도에 2층짜리 단독주택이 지어져 있었던 본 토지입니다. 현 시점에서 2020년으로 넘어와서 현 토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건물 자체가 철거된 상태에서 나대지 상태로 허가를 득해 놓아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남서측으로 폭 6m 정도의, 제가 볼 때는 한 8m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 도로 부분 자체가 접해 있는 토지 부분 자체의 도로 특징을 좀 보고 계시고요. 자, 북측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4m 정도의 도로에 접해 있고,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공동주택 부분 자체가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부분 자체가 질비하게 들어와 있는 토지의 위치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부천시 괴안동, 나대지, 신축 부분 자체의 허가를 득한 토지의 가격 분석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예상 매매가는 8억 7천입니다. 감정가가 2018년도 4월 달에 7억이었지만 현재 지금 매매가는 8억 7천이고요. 대출액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4억으로 7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서 토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경북으로 가볼 거고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괴안동 토지 같은 경우에는 디벨로퍼들이 아니면 개인들이 내가 주거용 시설들을 져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부분 자체의 토지의 특징을 보였다고 하게 되면, 좀 지방으로 내려가지만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장기 계약을 맺어서 관공서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부지라고 부분 자체로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자, 위치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 위치해 있고요. 토지 면적은 1302제곱미터로서 한 400평 조금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목은 임야고요. 본 토지의 특징이 중요하죠. 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100kW 태양광 발전 허가를 득했고요. 또한 개발행위 허가까지 완료된 토지입니다. 또한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이 지목은 임야지만 개발행위를 득하고 나서 기반 종성 토목공사가 완료되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배수로 및 집수정 부분 자체가 모두 완료되어 있고, 지목은 임야지만 REC 가중치가 발전허가의 득한 날짜를 좌우로 해가지고 1.1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PPA 전력 구매 계약 부분 자체, 한정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보되어 있고요. 또한 민원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도 모두 해결이 완료되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 부분 자체를 볼 수 있는 토지로서 매매가는 8천만 원에 만나보신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서 토지입니다. 이번에는 임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또 사업 부지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수익폭이 꽤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토지 어떤 토지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본 토지의 특징에 대해서 그냥 임야라 하지만은 사놓고 기다려서 가격이 오르겠지라는 부분 자체가 아니라 수익형 물건으로 또 자본이 되게 대한 부분 자체가 충분히 가능한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 태양광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 놓은 토지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요즘에 태양광 발전소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완료된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REC 전력 구매 계약에 있어 REC에 대한 가중치가 1.2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토지의 특징. 자, 보시는 대로 현재 주변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와 있는 이미지를 보고 계시고요. 자, 사업 토지, 본 토지 같은 경우는 본 토지를 매입한 후 발전 허가와 개발 행위를 해야 되겠지만 득해 있고요. 또한 이 사이에 토목공사가 토공이 완료된 토지로서 토지를 매입하신 후에 개발 행위와 발전 허가장을 이전받으시고 발전소를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공 의뢰를 하실 부분 자체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답이 나오는 토지가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전력 거래 계약 그리고 준공후 상업 운전 부분 자체까지 PPA 부분 자체까지 모두 확보되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 토지 임야지만은 토목공사가 완료된 그리고 개발 행위를 받기 위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고 계시고요. 자, 저 멀리에 지금 발전소 부분 자체가 여러 개 대단지로 보이고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 부분 자체가 모두 완료되어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평하게 지금 나무 하나 없이 모두 지금 토지 부분 자체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좀 전에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수로 부분 자체가 모두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정 공사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 있고요. 또한 스크류 파일 부분 자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을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좀 더 튼튼하고 그리고 안전적인 부분 자체로 접근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 부지에 대한 부분 자체의 특징이다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 준비 과정이 모두 마쳐지면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이 토지에 투자를 했을 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시작이 되면 또 내가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그 수익 구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까지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 4월 10일 오늘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정과 태양광 발전소의 부분 자체가 고정계약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태양광 발전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S&P라는 발전 수익 부분 자체 그리고 REC라는 부분 자체의 발전 수익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실질적으로 어제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가 고정 20년간 고정계약의 수익 부분 자체를 고려해가지고 입찰을 넣었습니다. 자, 5월 달 정도에 발표가 날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16만 5천 원 그리고 17만 원 사이에서 금액을 넣어서 계산을 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자, 20년간 고정계약이기 때문에 대출을 1억 1천 정도를 받아가지고 시공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겨울과 여름에 있어서의 어떤 평균 발전량 부분 자체가 차이가 있겠지만 1년을 평균을 봤을 때 3.7시간 정도의 발전 시간이 나오고요. 그 금액을 1억 천을 받아서 대출을 해서 대출 이자 원금을 20년 동안 갚으면서 내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수익금 부분 자체는 저희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에 이번에 고정계약에 입찰에 들어간 실질적인 사례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고정계약으로 20년간 어려운 시기에 어떤 공실에 대한 부분 자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로 관공서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런 수익 구조 부분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 자체입니다. 본 토지 개발행위 허가와 발전 허가 부분 자체, 토목공사까지 모두 완료된 토지의 매매가는 8천만 원입니다. 자, 실투자 부분 자체도 8천만 원이고요. 단 태양광 시공시 준공후 부분 자체로 나눠가지고 본 토지와 그리고 시설 전체에 대한 비용 부분 자체에 있어서 대출을 60에서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수익형 상품보다도 충분한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한 관공서와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연금형 토지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 자체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서 토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토지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자,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하락장인 주택시장 반등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 주택시장 분석과 함께 매도 매수 타이밍, 그리고 세금, 또 초저금리 시대 경제 불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립니다. 세미나는 4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자, 마음껏 봄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기만 한 하루하루입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꼭 지키는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하루빨리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부동산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실시간 참여도 계속 열어둘게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토마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